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 네, 반갑습니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네, 저도 코로나를 힘겹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가지고요. 공교롭게 집에서 좀 휴식도 취하면서, 그 다음에 음식물도 충분히 보충하면서, 약도 잘 먹으면서, 이렇게 몸을 좀 보호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상가 번영회 또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번영회, 상인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들어보시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들 좀 건강 유의해서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따뜻한 이제 봄날이 되었죠. 예, 완연한 봄날이고 경칩도 지나가고 청명도 오고 한식도 오고, 네, 정말 다양하게 봄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통시장 상인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준비 서류가 있겠죠. 그 준비 서류에는 전통시장을 상인회를 결성하려는 그 동의하시는 분들의 어떤 명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총회를 하셔야 됩니다. 총회 회의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상인의 정관이 있어야겠죠. 또는 규약, 정관 또는 규약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상인의 발전 사업을 위한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기타 요구사항이라든가 재산명세서 이런 서류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관이나 규약에 좀 포함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상인의 단체 명칭이라든가 업무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섹터 구획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목적이 뭔지,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총회와 이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임원에 대한 선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관이나 규약에 잘 담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인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상인회를 구성을 하실까요? 어떤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까요? 자, 제가 한 7가지 정도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세 번째, 상인 교육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네. 네 번째, 상거래의 어떤 질서 유지 및 고객 불만 처리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네. 여섯 번째, 상업 기반 시설 관리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네. 여섯 번째, 요즘 특히 중요한 내용이죠. 화재 예방과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그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 7번째, 그 밖에 정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어떤 재래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을 하거나 인정해주는 사업, 이런 걸 같이 추진할 수 있다. 즉 온누리 상품권, 예를 든다면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상인회는 상인회의 어떤 운영과 상거래 질서 유지,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도 징수할 수도 있고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를 이렇게 많이 결성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상인회를 결성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 및 상점가 안에 전체 상인회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즉 150인이겠죠.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시장 및 상점가 안에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셔야 되고요. 시장 및 상점가 안에 전체 상인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상당히 큰 대규모죠. 규모인 경우에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설립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
시장 및 상점가가 4개 동의 건물, 4개 동의 건물에 상가 건물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때 한 개 건물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때는 각 상가 건물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및 상점가가 4개 이상의 구역, 획지가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을 때 4개 이상의 구역일 경우에는 한 구역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이 되겠죠. 경우에는 각 구역을 대표하는 자의 그 구역별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 상인의 설립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셨죠? 요 관련된 법은 그럼 어떤 법이 있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시행규칙에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각종 서식들이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특별법에 들어오면 뭐 정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란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아까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렸죠. 그 기준이 밀집한 곳. 그 다음 두 번째, 용역 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 수가 전체 점포 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있으면 또 상점가가 있겠죠. 네, 상점가란 뭐냐? 바로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데, 이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각 시도나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로 또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이 상인의 설립에 대한. 그 외에 뭐 상인 조직이라든가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든가 상업 기반 시설이라든가 시장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내용, 특히 복합형 상가 건물, 아까 온누리 상품권도 말씀드렸는데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이 특별법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좀 참고하시면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문화관광행사장의 어떤 지정 육성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 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 부평에는 부평 문화의 거리라는 이런 또 테마형, 관광 테마형 어떤 시장 거리를 육성을 해서 실제 그 구간은 차량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행으로 상점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프리마켓을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자영업자, 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로부터 다양한 어떤 용역, 재화용품들을 이렇게 싸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도 재래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법 자체가 실제 서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다라는 걸로 저는 인식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요즘 또 혜택이 있죠. 특히 이제 공영주차장을 이런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밀집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각 시군구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감면 기준도 또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추석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어떤 각 명절 때 이렇게 또 복잡한 이런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그 주변의 어떤 교통 단속을 좀 이렇게 해제해주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다라는 것. 그다음 무엇보다도 상권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사업도 이제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화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안전 시설물에 대한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 기준도 확보도 이 상인회가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요즘 많이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죠. 요즘 대형 마켓들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통시장도 또는 일반 상점가도 요즘 아주 도로나 또는 사람이 보행하는 구간에도 깔끔하게 보도블록도 정비하고 간판도 입간판도 정말 5개형 간판 법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규격 내에서 간판 설치도 하고 광고물도 이렇게 비치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어떤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상거래 추진하고 있고, 아까 제가 온누리 상품권도 말씀드렸는데 온누리 상품권의 어떤 환전에 대한 내용, 요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맹점의 어떤 등록이라든가 가맹점의 준수사항이라든가 가맹점 등록의 어떤 취소라든가 아니면 온누리 상품권 발행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판촉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모든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인천 부평에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고 그 앞쪽에 이제 상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상인회로부터 제가 직접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라도 상인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전통시장법 요 법 내용을 한번 잘 인지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동의하시는 상인들끼리 잘 이렇게 동의 사인도 받으시고 총회도 여시고 회의록도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포근한 봄이었습니다.